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통합을 얘기했고요. 국제적으로는 동맹국가의 다자 협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이든 시대 과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취임식 네. 보셨습니까? 네, 지켜봤습니다. 그냥 저 처음부터 뉴스로 나온 것만 이렇게 끊어서 보셨습니까? 전체를 다 보셨습니까? 예. 감상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케네디, 클린턴, 오바마로 해서 젊고 막 패기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예.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위기 속에 있을 때 정권 교체거든요. 좀 더 강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굉장히 모범생이 나와서 단합하자,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국가 잘하겠다.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는 뭐 바이든 랠리라고 할 수 있는 삼대 지수가 최고치를 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저의 과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취임식에 항상 뭐 대대로 이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We are one, 하나 된 미국이었고 오바마 때는 자유의 재창출, 그다음에 트럼프 때는 뭐 잘 아시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등등이 있었는데 뭐 앞전에 했던 전임 대통령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메시지가 좀 더 강하고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취임사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전체를 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는 딱 하나는 받았어요. 이번에 보면 취임식장이 그 의사당 서쪽 계단 쪽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무슨 일이 나는지 아시죠? 폭도들이 점거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출은 잘한 것 같아요. 미국 살아있네. 우리 민주주의 죽은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뭐 준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나가자. 그다음에 단합하자. 뭐 지금 계속 앞에 전임 대통령이나 뭐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했으면 뭐라고 얘기할지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다시 더 위대하게 만들고 저희가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특히 이런 위기 속에서는 조금 더 필요했던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은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해주셔야죠. 근데 지금 오바마 정권이 갖고 있는 과제들이 일단은 코로나 극복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회복이고 그다음에 단합시키는 거고.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 뭐 그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그것들을 5가지 과제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일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트럼프는 완전히 자기 개인기 단독 드리블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나마 전문가 그다음에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짜여진 체제로 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 세계가 그래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어제 시장만 보게 되면 아무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한다.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냈다 시장은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계속 지금 지속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뭐 이번 그 취임식 끝나고 해설들을 듣다 보니까 2008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2008년도에서 2009년 넘어가면서 그때도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때 경기 부양책이 쭉 끊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아서 사실 경기 부양책이 타임리하게 그리고 굉장히 뭐 스피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은 굉장히 환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취임을 하는데 지금 뭐 이 청문회 통과한 장관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뭐 21개에서 25개까지 되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뭐 지금 동력을 마련한다 그러는데 사실 트럼프 지우기죠. 그렇죠. 지금 뭐 지워서 백지를 만드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 그림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사실 중산층 회복을 통한 미국의 재건이 지금 큰 경제 정책의 틀인데 과연 그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올 것인가.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저는 다음 주에 있는 FOMC 예. 굉장히 중요한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거기에 통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3월 달에 중국의 양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의 경기 부양책과 쌍순환을 위한 내수 촉진 이런 것들이 해서 지금 다시금 중국과의 그런 어떤 전쟁이 붙을 확률 등등을 생각했을 때 지금 더 지금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빨리 바이든 행정부가 자리를 잡아야지 뭐 진짜 전 세계가 안정적으로 동맹과 다자주의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임 이전에 이미 1.9조 달러의 그렇죠. 재정 네. 투입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바이든식의 뉴딜이 이제 본격 궤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만들었는데요. 과연 쉽게 그리고 원활하게 이 그 정책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언론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이든은 재선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선을 안 하겠다고 했죠. 2년 후면은 중간 선거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레임덕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초기 2년 동안에 어마무시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1조 9천 나왔죠. 지금 2조짜리 인프라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다가 뭐 말고 나온 게 또 한 2조 정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마무시한 돈이 풀리는데 지난 4년 동안 미국 부채가 7조에서 21조로 예. 3배나 늘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만 이 뭐 궤도에서 이탈을 하면은 금융시장 교란은 눈에 보인 듯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넬 앨런 그 청문회에서도 50년짜리 국채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이유들이 다 그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고 달러의 약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이 사실은 뒤에 커다랗게 버티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용을 짜서 그것을 막아내느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4년으로 펼쳐놓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 2년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바이든의 어떤 성과 모습들은 굉장히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메랑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길고 짧게 이렇게 길고 약하게 쭉 가기를 증시는 원하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증시의 유동성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궤도 이탈을 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 이것이 현지와 또 전문가들의 지금 예측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부양책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재정 적자 부분, 네. 그에 따른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작년도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 원래 5년 내에 40% 그렇습니다. 정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그거를 거의 1년 만에 그냥 늘려버리는 형태가 그렇죠. 됐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지는 상태고요. 어차피 또 그 민주당이 그동안에 정책적으로서 내세웠던 많이 걷고 많이 쓴다라고 네. 하는 점에서 보면 증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제넬 앨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죠.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증세를 하겠다. 예. 근데 경기 회복에 그러면은 기준점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기준점이 뭡니까? 지금 뭐 코로나 이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경제 성장을 할 거냐 등등 지금 뭐 의문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대선 과정에서 공약에도 2022년까지는 일단 증세를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예. 그렇다면은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요 바이든의 경제팀에요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게 현대화폐 이론 신봉자들입니다. 네. 특히 거기에 뭐 좌장격을 한 스테파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뭐 찍어내도 걱정 없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 기축통화 하는 데는 그래도 뭐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신흥국이나 이 뭐 달러에 연동된 그런 경제를 갖고 있는 데에서는 이거 부담은 어쩔 수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 바로 금리 인상이거든요. 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순간
진짜 증시가 흔들리는 거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저기 연준의 부총재가 테이퍼링 할 수 있다, 가능성 있다 얘기 한마디에 증시가 팍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경제팀을 제가 이제 쭉 뭐 이번에 이제 내정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노동경제학적으로 지금 이 치우쳐 있습니다. 예. 제넷 옐런 자체가 뭐 예일대 경제학 박사지만 노동경제학 한 예.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도 뭐 제레드 번슈타인 바이드노믹스를 설계했다는 그분 원래 콘트라베이스 음대 나오신 분인데 예. 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하고 노동경제학자예요. 그다음에 경제자문회의 위원장 바우시 여기 노동경제학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헤더 부시라고 바우시라고 뭐 여성분인데 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분도 노동시장 전문으로 하는 경제학 박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파이를 키우는 보다는 분배 쪽으로 강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이런 구성으로 보면요. 예. 그다음에 재미난 게 자 제넷 옐런 그다음에 뭐 아데야모 재무부 부장관이요. 그다음에 니라 텐든 예산관리국 국장, 브라인 DC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학교가 같아요. 예. 예일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 네, 다 예일 대학이고요. 그리고 쟤네 옐런만 빼고는 다 제이드입니다. 예. 법학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경제학에서 보는 잣대와 뭐 사법적인 그런 잣대, 그다음에 법조인들이 보는 잣대가 분명히 다를 텐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뭐 분배보다는 일단은 회복을 하고 파이를 넓혀야 되고 거기에 파이를 넓히는 부분에 가장 큰 이 핵심으로 갖고 있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새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과연 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인선 지금 뭐 내각의 구성으로만 보면 분배 쪽으로 굉장히 치우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은 많이 있습니다. 예. 글쎄 뭐 바이드노믹스의 네. 큰 틀 중에 하나가 노동가치 회복을 통해서 중산층을 맞습니다. 회복한다라고 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 그쪽에 좀 고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예, 스티뮬러스 패키지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에 뭐가 예. 들어가 있냐면요. 지금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이 7.25달러인데 예. 그걸 15달러로 늘리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고 그렇다면 증세를 하려 그러면요 규제를 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금융업으로 돈 번 금융 기업들 규제하겠다. 그다음에 대형 기술 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독점을 방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방지해서 이렇게 어떤 규제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증세를 하기 위한 예. 앞자락이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해서 진짜로 중산층 회복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덜커덕거리기는 분명히 뭐 할 거다. 할 거다는 예. 예상은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테크 규제 그동안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어제 이제 취임하는 날 네. 미국의 주가를 보면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어라고 네. 하는 거에 기대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요 전망하십니까? 그게 진짜로 궁금하더라고요. 어저께 왜 오르냐 이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쪽 뭐 잘하는 분야. 그랬더니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오더라고요. 예. 보세요, 닥터채. 지금 뭐 넘버 2, 넘버 3가 다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해리스 부통령하고 낸시 펠로시가 다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상원의원, 하원의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걱정이 없고 그다음에 제넷 옐런이 뭐 예일 대학을 나왔지만 버클리대에서 교수라고요. 이 연준 의장 오기 전에 뭘 했냐면 샌프란시스코 총재를 했거든요. 연준 예, 총재를. 캘리포니아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 등등을 중심으로 할 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뭐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한다. 이런 답을 들었어요. 근데 예. 그럴싸하더라고 얘기가. 예. 만약에 진짜로 규제를 한다 그래도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렇지만 진짜로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이나 낸시 펠로시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캘리포니아 출신 또 힘센 2등, 3등이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열어줄 것이다. 예. 그런 작정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얘기가 회자가 되니까 이거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는 그런 기대감들이 섞였던 그런 증시에서의 상승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리 나라가 발전해도 네. 출신 학교, 그다음에 출신 지역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요. 근데 자기네들이 뭐 학풍이 갖고 같은 생각을 갖게 되니까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건 엽관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예. 그러면 이제 제네 옐런이 떠나면 또 예일대 라인은 싹 빠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렇죠. 문제죠. 예. 자, 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미중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습니다. 하는 걸 네. 겁니다. 미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현지에서는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다. 코로나19 회복 그다음에 대중무역 대중관계 저기를 잘 성립하는 건데 예.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공통대국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 할 때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다.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 후보자는 중국은 확실한 적국이다. 적국이라 해서 애니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제네 앨런도 분명히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다. 그러니까 지금 대중국과는 변한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찍고 나간 그때부터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거기다 지금 관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다가 이제는 환경, 노동 뭐 이런 것까지 인권까지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무역 전쟁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더 지금 미국은 지금 속이 벅차죠. 올해 그러니까 2020년을 지나면서 미국 경제에 중국 경제 대비하면은 71% 지금 쫓아갔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목에까지 딱 칼을 들이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봐줄 수 없다. 2001년도 WTO에 중국이 가입할 때는요. 중국 대 미국의 이 비율은 13%밖에 안 됐어요. 예. 이게 이렇게 커오니까 2028년도에 뭐 역전이 된다. 뭐 등등 2035년 되면은 중국이 136%, 미국이 100% 되는 역전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 미국 이 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달 양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기 때문에 예. 어마무시한 또 이 부양책이 나오면 싸움은 진검승부는 그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결국 보게 되면 질서 있는 갈등이냐 아니면 난타전을 벌일 거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미국과 중국 사이는 갈등이 계속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